네, 이번 시간에는 365쪽의 요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관리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 과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열 설비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로하고 그다음에 보온재라든지 단열재에 관계되는 이런 배관 자재, 그다음에 배관하고 밸브류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 본체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일러의 부속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의 설치 시공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되는 거하고 에너지 관련 법규가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지는 이쪽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과목에 따른 페이지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쪽에는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죠. 그래서 열설비 재료 쪽에 이쪽에는 이제 우리가 요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생소할 겁니다. 보일러하고 조금 더 달라가지고 요로는 좀 생소한데 어쨌든 간에 열을 가해가지고 필요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쪽에서는 보일러랑 어떤 시스템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로 쪽에 이제 관계되는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로는 요하고 로로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히 녹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을 가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질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요가 되는 것이고요. 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물체를 용해시켜가지고 녹여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먼저 요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로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가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재로서 확실하게 정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 내용이 정립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중구난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요라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가마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윤요 그러면 윤요는 윤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리가마다, 고리가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용어도 막 부르고, 부르는 용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보면은 중간에 쭉 이제 시험 출제하는 것도 좀 어느 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용이 정리가 돼가지고 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쭉 시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로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여튼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내는 출제 쪽에 문제 맞춰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쪽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365쪽에 1번 보시면 요라고 하는 것은 킬른입니다. 물체를 가열 소성해가지고 열 처리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열 소성하는 겁니다. 요는 로라고 하는 것은 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녹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새로 빚어내가지고 도자기를 구울 때는 가마에다 넣고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녹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은 안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체 자체를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물체를 가열 소성 등의 열 처리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서 도자기, 벽돌, 유리, 시멘트 등 유업 제품의 제조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요에 관계되는 것들이 쭉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내용들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 작업 방법에 대한 종류라든지, 어떤 건 여론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인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불연속 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연속 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속 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 요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작업을 가마 안에다가 이제 피 소속물을 집어넣고 난 뒤에 이게 뭐 옮겨가면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 옮겨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안에서 작업 끝날 때까지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가 하나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가마다 또는 단독가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통 단독가마가 되는 겁니다. 또는 단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품이 고정이 되는 거죠. 제품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 요에는 이제 종류는 시험에 이제 나오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불연속 요에 해당되는 종류, 반연속 요에 해당되는 종류, 연속 요에 해당되는 종류가 꼭 틀리지 않고 이렇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승염식 요가 있고, 횡염식이 있고, 도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인데 승염식 같은 경우는 불꽃이 오른 불꽃이 되는 겁니다. 승강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꽃이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횡연식은 옆으로 가는 겁니다. 옆불꽃이 되겠습니다. 도염식 같은 경우는 꺾인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은 불꽃이 나가는 방향으로도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불꽃의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구분하라 그러면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 되는 것이고요. 불연속식 중에서의 구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은. 그러면 승염식은 오른 불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꽃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승염식은. 횡염식은 옆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도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꺾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느 게 제일 좋겠습니까? 불연속 요 중에서는 도염식이 제일 좋은 거죠. 왜? 화염이 체류하는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도 우리가 화염 자체가 막바로 연소실 안에서 연소해가지고 막바로 빠져나가면은 효율 자체가 다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것도 화염이 가급적이면 연소실 안에서 전열을 하는 동안, 열 교환이 서로 되는 동안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염식이 불연속 중에서는 가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승염식 같은 경우는 열 손실이 가장 큰 겁니다. 막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열 손실이 가장 크다. 보일러도 말입니다. 보일러도 입형 보일러, 횡령 보일러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가식 보일러 쭉 있는데 입형 보일러가 효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왜? 밑에서 연소가스가 막바로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입형식 보일러가 보일러 중에서 효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수증기 질도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형 보일러가 가장 떨어진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불꽃이 가장 열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용식 보일러는 온도가 균일할 수가 없어요. 균일 온도를 승염식은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염식은 이제 옆불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염식은 중요하죠.
도염식이라는 것은 열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불연속 중에서는 도염식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균일 온도를 얻을 수가 있죠. 균일 온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이 꺾여가지고 나중에 밑으로 나갈 때는 가마 밑에 바닥에 있는 흡입공으로 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흡입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에서 가마 바닥에 흡입공이 설치되어 있는 건 뭐냐? 그럼 무조건 도염식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요 불연성 요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개는 불꽃의 진행 방향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 말고 또 머플가마라고 있습니다. 머플가마. 요거는 간접 가열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접 가열식은 불꽃이 직접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꽃이 직접 닿는다는 얘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녹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불꽃이 직접 닿는 얘기는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접 가열식이기 때문에 직접 불꽃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요? 격벽을 설치해가지고. 격벽을 설치해서 간접 가열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오염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도 좋다는 얘기죠. 예, 바로 머플가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연성요는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연속요가 있습니다. 반연속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등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셔틀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요를 우리가 오름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산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름가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연속요는 제품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제품은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온도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온도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동 이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온도 변화를 기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 그래서 등요하고 셔틀요가 있는데 하여튼 반연속요에는 등요하고 셔틀요가 있다.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셔틀요는 한 개의 가마에 한 개의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가 있으면 거기에 두 개의 셔틀이 있습니다. 이 셔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대차가 되는 겁니다. 대차. 그래서 셔틀요는 한 개의 가마에 두 개의 대차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 손실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차의 보유열이 가마 보유열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차의 보유열이 가마 보유열보다 크다. 그래서 열 전략의 핵심은 대차의 보유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요가 있습니다. 자, 연속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제품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자동으로. 제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열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손실 효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연속요는. 그 연속요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자, 승용식, 회용식, 도형식, 머플 가면은 불연속요고요. 등요하고 셔틀요는 반연속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속요는 첫째, 윤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식요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가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요가 있다. 자, 윤요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마입니다. 이 반지 링 킬러닉이라고 가지고요. 고리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리가마가 윤요니까 윤요, 고리가마는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속요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고리가마는 종이 칸막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종이 칸막이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윤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흡입공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것처럼? 꺾인 불꽃 오염식인 것처럼 여기도 종이 칸막이 들어가 있으면 윤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 가지고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제품을 예열하는 겁니다. 제품을 예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프만 타입이다. 호프만식. 그래서 호프만 타입 나오면 무슨 식입니까? 이게 링킬런입니다. 고리가마 윤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요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뭐냐 하고 종이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 제품을 예열한다. 뭐 호프만 타입이다. 바닥에 흡입공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게 틀린 거죠. 자, 터널식요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터널처럼 되는 겁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제품이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예열대가 되겠습니다. 예열대를 거쳐가지고 소송대를 거쳐가지고 다 하면 이제 차가워 식혀줘야 되니까 냉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대, 소송대, 냉각대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차장처럼 들어갈 때는 한 군데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다른 데로 나옵니다. 다른 구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해가지고 나올 때는 그쪽 같은 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동해가지고는 다른 출구로 나온다. 이동해가지고 나올 때는 다른 출구로 나온다. 그 다음에 터널식 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용 연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 연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 연료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연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료를 쓰냐면 중유를 씁니다. 여기는 주로. 그래서 터널식 요는 주로 사용 연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유 바늘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회전식 가마가 있습니다. 회전 가마라고 하는 얘기는 회전은 로타리입니다. 그래서 로타리 킬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공학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로타리 바나가 회전식 바나죠. 로타리 바나가 회전식 바나입니다. 그래서 회전이라는 말 대신에 로타리라는 말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로타리 바나 로타리 킬러 회전식 가마는 그 원료하고 연소가스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원료와 연소가스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연소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연소하는 겁니다. 왜요? 열교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분이 클링커 형태로 됩니다. 자, 클링커라는 거는 했습니다. 제가 고열에 의해 가지고 녹아서 덩어리처럼 딱 굳어 있는 겁니다. 이게 클링커입니다. 그래서 전열을 방해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용적 효과가 감소한다.
그리고 회전가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쓰느냐? 시멘트하고 석회 같은 거 만들 때 쓴다.